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몇몇 성운과 은하에 대해 실제 모습을 소개하면서 각 물리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성운입니다. 개성운은 지구로부터 황소자리 방향으로 6,500광년 떨어져 있는 초신성 잔해이자 펄서 바람성운입니다. 성운의 지름은 약 11광년으로 초당 약 1,500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비슷한 8.4 등급으로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약 좋은 조건에서라면 쌍안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운의 중심에는 지름 30km의 중성자별인 크랩 펄서가 있으며 초당 30회의 회전수를 가지고 감마선의 펄스 전파를 방출합니다. 즉 1초에 30번 자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펄서란 고도로 자기화된 전파의 형태로 전자기파의 광선을 뿜고 자전하는 중성자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 무거운 별이 중력 붕괴하여 만들어진 극도로 밀집된 별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NGC 3079입니다. NGC 3079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는 거품이며 은하의 중심핵에는 역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는 거품의 기포폭은 약 3,000광년이지만 솟아있는 높이는 약 3,500광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품은 항성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큰 폭발에 의해 야기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약 100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 형성 과정의 진행을 추정해보면 약 1,000만 년마다 새로운 거품이 형성되는 지속적인 순환이 있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GC 6818입니다. NGC 6818은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약 6,000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1787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윌리엄 허셜은 천왕성을 발견한 독일 태생 천문학자입니다. 여기서 행성상 성운이란 발광성운의 일종으로 늙은 적색 고성의 외피층이 팽창하여 형성된 전리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별의 외피층을 우주로 날려보내어 가스그림인 행성상 성운을 만들어냅니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용어는 행성처럼 원단 모양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행성처럼 보여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행성상 성운의 수명은 수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별의 수명이 수십억 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아주 짧게 지속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운의 겉보기 등급은 10등급 정도이고 지름은 수십만 광년에 달하며 성운이 만들어내는 구름빛의 지름만도 무려 수광년에 이릅니다. NGC 6818은 끈적끈적한 필라멘트 같은 구조와 뚜렷한 물질층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밝고 밀폐된 중심 기포가 확산된 구름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운의 중심별에서 불어오는 항성풍이 NGC 6818의 길쭉한 모양을 형성하여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을 통과하면서 거품 바깥층에 특히 밝은 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GC 454입니다. NGC 454는 지구로부터 봉황자리 방향으로 약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한 쌍의 상호작용 은하입니다. 1834년 10월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 존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은하의 지름은 9만 광년에서 15만 광년 정도이고 약 4천억에서 6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은하가 발견되었을 때 매우 희미하고 작고 둥글며 그리고 매우 밝은 중심부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다음은 NGC 1512입니다. NGC 1512는 지구로부터 시계자리 방향으로 약 3,8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11만에서 17만 광년 정도이고 약 1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는 이중고리 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은하핵과 주원반 바깥쪽에 고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NGC 1512의 중력 조성력은 근처의 외서렌지형 은하 NGC 1510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은하는 45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4억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긴 병합 과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 은하 사이의 상호작용은 원반 외곽에서 별의 형성 활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NGC 5754입니다. NGC 5754는 지구로부터 목동자리 방향으로 2억 1,8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NGC 5754는 NGC 5752, NGC 5753, 그리고 NGC 5755와 함께 아르프 297 상호작용 은하군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NGC 5754는 NGC 2718과 함께 종종 의류은하 쌍성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이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이은하는 특이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특이한 조성을 가진 은하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은하 중 5에서 10%는 특이은하로 분류됩니다. 특이은하는 은하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은하가 서로 가까워질 때 그들의 상호 중력은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은하와 상호작용 은하라는 용어는 이제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특이한 은하들이 둘 이상의 은하들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는데, 이와 같이 특이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 활동적인 은하액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이 특이 은하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특이한 은하들은 은하들이 합쳐져서 폭발하거나 빠른 별 형성의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은하와의 접근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띠곤 합니다. 특이 은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등 사이의 병합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은하 병합 및 충돌로 인하여 특이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이 은하들은 이례적인 양의 먼지 또는 기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이들은 평범한 은하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은 표면 밝기를 갖게 되며 은하에게 제트와 같은 특별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홀튼 아르프는 1966년 특이 은하들을 모아서 특이 은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르프는 이 지도에 묘사된 은하의 특이점은 섭동, 변형,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나타내는데, 이는 우리가 관찰하고 직접 실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 은하의 본질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더듬이 은하입니다. 더듬이 은하는 까마귀 자리에 있는 상호작용 은하입니다. NGC 4038과 NGC 4039의 두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은하의 거리는 NGC 4038은 지구로부터 4,500만 광년, NGC 4039는 6,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은하가 꼭 더듬이 곤충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더듬이 은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은하는 13개에서 27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더듬이 은하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하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은하는 상호작용하는 은하쌍인 더듬이 은하, 다른 이름 안테나 은하 또는 고리꼬리 은하로 불리어지는 NGC 4038과 NGC 4039입니다. 이 두 은하를 주축으로 하는 더듬이 은하 은하군은 독일 태생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셸에 의해 1785년 발견되었습니다. 약 12억 년 전 더듬이 은하 은하군에서 NGC 4038은 나선 은하였고, NGC 4039는 막대 나선 은하로 두 개의 독립된 은하였는데,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해 하나의 은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에서 두 개의 초신성 SN2004GT와 SN2007SR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IC883입니다. IC883은 지구로부터 사냥개 자리 방향으로 약 3억 2,100만 광년 떨어진 불규칙 은하입니다. 은하의 크기는 가장 긴 쪽의 길이는 약 26만 광년이고 가장 작은 쪽의 길이는 약 6만 5천 광년입니다. 1891년 5월 오스트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시티 탈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IC298입니다. IC298, 다른 이름 아르프 147은 상호작용하는 고리은하쌍, 즉 이증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4억 3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큰 은하군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호작용 은하 두 쌍은 고리은하로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가 서로 충돌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약 4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항성 형성의 가장 극단적인 시기는 약 1500만 년 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되며 젊고 뜨거운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죽으면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증거로 이 고리 은하에서 매우 무거운 별의 잔해인 태양질량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블랙홀 9개가 밝은 X선을 발산하는 형태로 포착되었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 은하는 지름이 3만 광년이며 상대 은하로부터 2만 1000 광년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 은하 한 쌍은 약 11만 5천 광년 뻗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챙이 은하입니다. 올챙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용자리 방향으로 4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가장 극적인 특징은 약 28만 광년 길이로 나타나 있는 별들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밝은 푸른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크기는 약 1억 년 전에 발생한 더 작은 은하와의 합병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은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챙이 은하 앞을 가로지르며 서로의 중력에 의해 올챙이 은하 뒤에 들이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은하의 근접 충돌 동안 조성력은 나선 은하의 별, 가스 그리고 먼지 등을 끌어내어 눈에 띄는 꼬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올챙이 은하 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작은 은하는 왼쪽 상단에 있는 나선팔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챙이 은하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꼬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생쥐 은하입니다. 생쥐 은하는 NGC 4676A와 NGC 4676B로 분류되어 상호작용하는 타원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충돌 상태에서 병합 상태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은하의 이름은 각 은하의 가깝고 먼 두 분의 중력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생성된 긴 꼬리가 생쥐처럼 생겨서 생쥐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두 은하의 사이가 떨어져 있지만 이들이 합쳐질 때까지 본격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의 색깔은 매우 특이한데 NGC 4676A의 중심핵은 약간 어두운 반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선팔의 청백색 잔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은하의 대부분은 황색을 띠고 있으며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시작은 푸른색 나선팔에서 시작합니다. 생쥐 은하는 2002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포착되었고 생쥐 은하의 배경으로는 130억 광년 거리까지 최소 3,300개의 은하가 촬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 은하입니다. 시가 은하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2만 5천 광년 정도입니다. 시가 은하, 다른 이름 M82는 불규칙 은하로 여겨졌으나 2005년 이 은하의 근적외선 이미지에서 두 개의 대칭 나선팔이 발견되었고 근처에 있는 M81과 함께 한 쌍을 이룬 모습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M81, M82 두 은하 사이의 거리는 약 30만 광년입니다. 항성 폭발 활동은 이웃 은하 M81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생각되며 즉 M81의 기조력으로 인해 시가 은하의 모양이 흐트러졌으며 이 과정은 약 1억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M81은 우리 은하보다 약 5배 더 밝으며 은하의 중심은 100배 더 밝습니다. 이렇게 두 은하가 충돌함으로써 시가 은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은하에 비해 10배 정도 더 많은 항성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용돌이 은하입니다. 소용돌이 은하, 다른 이름 M51A는 지구로부터 사냥개 자리 방향으로 3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7만 6천 광년입니다. 세이퍼트2의 활동 은하액을 가진 거대 은하이며 상호작용하는 동반 은하 M51B와 함께 통틀어서 부자 은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파 망원경의 출현으로 M51의 후속 전파 이미지는 소용돌이 은하와 동반 은하가 실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용돌이 은하는 천문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관측되어 왔으며 이 은하와 동반 은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들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쌍안경으로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은하는 은하의 나선팔 구조와 은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꽃놀이 은하입니다.
불꽃놀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세페우스 자리와 백조 자리 방향으로 약 25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1798년 9월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이 은하는 지름이 약 4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약 3분의 1 크기이며 우리 은하의 약 절반 정도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은하 평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간 물질에 의해 심하게 가려져 있고 거대한 별의 형성으로 인해 이 은하는 활동적인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불꽃놀이 은하는 NGC 6946이라고도 불리며 이중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안쪽의 작은 막대가 중심부로 가스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는 비교적 독립된 은하이면서도 별의 탄생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은하 원반의 가스 덩어리에 의해 역동적인 나선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은하에서는 다른 은하보다 많은 초신성이 관측되었습니다. 1917년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초신성 폭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류가 이제껏 관측한 은하 중 거대 은하 톱 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위인 NGC 687E입니다. NGC 687E, 다른 이름 콘도르 은하는 공작자리 방향으로 2억 1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의 나이는 약 50억 년 정도이며 은하의 지름, 즉 은하의 한쪽 나선팔 끝에서 다른 한쪽 나선팔 끝까지의 실제 길이는 52만 2천 광년에 이릅니다. 이 은하의 모양은 섹션 샤인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짝별을 거느리고 있는 항성이 있듯이 NGC 687E 은하도 IC 4970이라는 동반 은하를 곁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위인 말린1 은하입니다. 말린1 은하는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11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65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보다 6.5배나 더 크고 겉보기 등급은 14.8 정도입니다. 밝은 중심부의 나선은 3만 광년을 가로지르고 팽대부는 1만 광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 팽대부란 은하 내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별들의 군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린1은 말린1B와 SDSS J123708.91 플러스 142253.2라는 긴 이름을 가진 두 은하와 몇만 광년 떨어져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린1B는 말린1의 중심으로부터 45,700광년 떨어져서 말린1 은하의 중심막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SDSS J123708.91 플러스 142253.2는 멜린1의 헤일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조력을 통해 멜린1 은하의 원반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헤일로란 성간물질과 구상성단으로 구성되어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공의 형태로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헤일로란 달무리 또는 후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천문학에서는 구형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은하의 성분을 말합니다. 은하의 중심부를 벗어나 넓고 뿌옇게 보이는 은하의 둘레 모습입니다. 헤일로도 역시 은하의 일부이며 은하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상성단이란 역시 공과 같은 구형의 형태로 항성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은하 중심의 주위를 마치 위성처럼 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중력에 의해 단단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래서 구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별의 개수 밀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구상성단은 은하 헤일로에서 발견되며 은하 원반에 발견되는 산계성단과 비교하여 별이 상당히 많고 또 훨씬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은하에서 약 160개의 구상성단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6위인 해성은하입니다. 해성은하는 지구로부터 조각가자리 방향으로 32억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아벨 2667 은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지름은 40만 광년이고 겉보기 등급은 18 정도입니다. 이 독특한 나선형 은하는 밝은 파란색 매듭 형태의 확장된 흐름과 젊은 별들의 산만한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35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아벨 2667 은하단을 통과하고 있으며 혜성처럼 갖고 있는 꼬리의 길이가 60만 광년이나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이미지에서는 거대한 은하단의 은하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이
은하의 구조와 가스의 양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인 UGC 2885입니다. UGC 2885는 지구로부터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으로 2억 3,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물고기 자리 페르세우스 초은하단의 구성원일 것으로 추측되고 은하의 질량은 2조 태양질량 정도이며 지름은 약 46만 3천 광년입니다. 은하의 중심 팽대부에는 희미한 막대가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은하의 상호작용 없이 나선 은하에서 막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암흑물질의 중력 영향과 작은 중력 섭동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인 A2261BCG입니다. A2261BCG는 지구로부터 헤라클레스 자리 방향으로 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벨 2261 은하단에 속해 있고 약 10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는 아벨 2261 은하단에서 가장 밝고 무겁고 큰 은하인데 지름이 무려 100만 광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은하의 10배 수준입니다. 이 은하는 관측된 은하핵 중 가장 큰 은하핵을 갖고 있음에도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점입니다. 다음은 3위인 NGC 4874입니다. NGC 4874는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3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초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북쪽 머리털 자리 은하단에서 두 번째로 밝은 은하이며 1785년 독일 태생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타원 은하이어서 거대한 먼지띠나 나선팔이 없고 공 모양의 윤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직경 100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은 2위인 NGC 262입니다. NGC 262는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2억 8,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지름은 약 130만 광년으로 같은 유형의 일반 나선 은하들보다 10배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이 은하는 무려 약 15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성수소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최대 100만 광년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나선행의 형태이며 한쪽 팔은 은하 전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인 IC1101입니다. IC1101은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10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초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무려 600만 광년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 은하의 60배나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국부 은하군의 크기가 500만 광년이니까 이 은하는 은하이면서도 은하군과 맞먹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항성의 수는 무려 100조 개나 되며 겉보기 등급은 약 14.8입니다. 이 은하는 아벨 2029 은하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이 은하단에서 가장 밝은 은하입니다. 또한 적게는 100개, 많게는 500개 정도의 위성 은하를 거느리고 있으며 약 40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헤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40억에서 100억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은하도 다른 거대 은하처럼 은하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은하들끼리의 충돌과 은하들과의 병합에 의해 이처럼 거대한 크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은하는 1790년 6월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워낙 거대해서 성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거대 은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금속이 풍부한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태양보다 훨씬 오래된 별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색깔이 황금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단이란 수많은 별들이 무리지어 모여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별이 태어날 때는 태양과 같이 고립되어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별이 성간구름에서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많은 별들이 생겨나 무리지어 있는 경우를 성단이라고 하며,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기에 탄생되었으며 화학 조성이나 전체적인 운동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단은 매우 아름답고 추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왼쪽은 아르케스 성단이며 오른쪽은 다섯 쌍둥이 성단입니다. 두 성단은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자리 사수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자리에 포함된 아름다운 천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망원경을 이용합니다. 별은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관측해도 별다른 차이점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지만, 별들의 집합체인 성단과 맨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성운, 은하, 그리고 초신성 잔해 등은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면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단은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구상성단, 산계성단, 그리고 성엽으로 구분됩니다. 구상성단은 매우 늙은 별들이 수십만 개 모여 있으며, 반면 산계성단은 매우 젊은 수백 개 이하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계성단 속 일부 구성원들은 분자구름의 중력에 의해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분산되면서 더 이상 중력으로 묶여있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구성되는 형태를 성엽이라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동성군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상성단입니다. 구상성단이란 수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10에서 30광년 지름의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별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항성들의 모임은 은하 중심을 마치 위성처럼 돌고 중력에 의해 구형의 모양이 단단히 유지되고 있으며, 성단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더 많은 별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매우 높은 밀도로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별들 간의 거리는 대체적으로 아주 짧은 약 1광년 정도이나 중심부로 가면 그 간격은 더욱 짧아져서 불과 태양계 크기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거리는 태양과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리 알파 별과의 거리보다 100배 내지 1000배 이상 짧은 거리입니다. 구상성단은 별의 개수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별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충돌 등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청색 나고성이나 펄사, 그리고 쌍성 등의 특이한 별들이 구상성단에는 흔하게 존재합니다. 구상성단은 대부분 제1세대의 별이라고 하는 종족 2의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적색거성과 같은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작고 늙은 별인 이유는, 무거운 별들은 이미 주계열 단계를 지나서 초신성 폭발로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구상성단은 제법 흔한 천체로서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0개 내외의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타원 은하인 M87의 경우 1000개 이상의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은하일수록 더 많은 구상성단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는 500개 정도의 구상성단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구상성단의 연구는 성단 자체의 진화와 생성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지질학에서의 화석과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외소 타원 은하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은하의 항성을 형성하는 일부로서 별들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 즉 말 그대로 성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빛의 별들이 구상성단 내에 존재하는데, 이들은 별끼리 합쳐져서 이루어진 형태이며, 그 이유는 밀도 높은 환경 때문이고, 이들을 청색 나고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구상성단으로는 M13과 NGC104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 구상성단과 매우 다르게 상대적으로 구상성단에 비하여 느슨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별들이 허술하게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구상성단은 은하 헤일로 주변에 구형으로 포진하고 있지만, 산계성단은 은하의 나선팔에 모여있는 형태로 주로 발견되고, 이 집단에 포함된 별들의 나이는 보통 고작 수억 살 정도로 매우 젊은 편입니다. 산계성단의 구성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단이 다른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흩어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주로 푸르고 젊은 별들입니다. 산계성단의 크기는 보통 대략 32광년 이하이고, 우리 은하에 약 1200개의 산계성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은하면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하면이란 은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반 모양의 평면을 말합니다. 불규칙 은하에서는 이 뚜렷한 은하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계 성단을 이루는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은 중력으로 헐겁게 묶여있고 분자구름이나 다른 성단의 영향으로 쉽게 흩어집니다. 산계 성단은 대부분 제2세대의 별이라고 하는 종족 E령의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상 성단과는 달리 많은 성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산계 성단으로는 황소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와 히아데스 성단이 있고, 어두운 밤하늘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중 산계 성단으로는 NGC 869와 NGC 884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형태 성단입니다. 구상 성단도 아니고 산계 성단도 아닌 중간 형태 성단은 여러 면에서 구상 성단과 비슷하지만 밀도는 훨씬 낮은 새로운 형태의 성단을 말합니다. 중간 형태 성단들의 크기는 수백 강년 정도로 매우 큰데, 반면 항성의 밀도는 구상 성단의 수백 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상 성단에 비해 항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또한 이러한 성단들은 항성 종족 및 중원소 함량 등에서 구상 성단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단을 외소 구형 은하와 구상 성단의 중간 수준에 있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변종 성단이 아직 우리 은하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3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M31WFSC1, M31WFSC2, 그리고 M31WFSC3 3개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이런 변종 성단들이 없지만 왜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안드로메다 은하 외 다른 은하에도 이러한 변종인 중간 형태 성단들이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만 이런 특이 성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성엽입니다. 산계 성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속박하는 중력에서 풀려나면 각각의 별들은 우주 공간으로 서로 비슷한 경로를 그리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별들의 모임을 성엽, 다른 이름으로는 이동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엽의 항성들은 산계 성단에서 태어났으나 서로 중력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 공간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엽은 구상 성단이나 산계 성단보다 더 느슨하게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하나의 성엽에는 보통 10개에서 100개의 항성이 존재하며 역학적으로 불안정하고 구성원 별들의 나이는 달랑 수천만 년 정도로 대부분 아주 젊습니다. 산계 성단의 구성원인 북두칠성의 별들은 같은 방향으로 고유운동하는 것이 관측되어 큰 검자리 이동 성단으로 부릅니다. 성엽을 형성하고 있는 별의 종류에 따라 오비 성엽, T 성엽, 그리고 R 성엽으로 구분합니다. 오비, T, 그리고 R 성엽들은 대부분 젊은 항성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엽들을 정확하게 오비, T, 그리고 R 성엽 등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엽에는 또 다른 성질의 별들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오비 성엽입니다. 오비 성엽은 분광형 O형 또는 B형의 항성들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비 성엽을 구성하는 별들은 거대 분자 구름 속에서 동시에 탄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비 성엽을 구성하는 항성들은 대부분 수명이 매우 짧아서 수백만 년 내로 초신성으로 별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성엽 내의 푸른 별들은 길게 살아봤자 1000만 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살임을 생각해보면 이 푸른 별들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오비 성엽은 약 400광년 떨어져 있는 전갈자리 센타루스자리 성엽입니다. 우리 은하의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지름 약 1500광년에 걸쳐 별들이 듬성듬성하게 뭉쳐있는 오비 성엽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T 성엽입니다. T 성엽은 대략 1000개 정도의 항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T 성엽을 구성하는 별들은 주결 상태 전 단계에 있는 어린 황소자리 T형 항성들입니다. T 성엽은 성엽 구성원들이 태어난 분자구름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T 성엽은 456광년 떨어져 있는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T 성엽입니다. 또 다른 관측된 T 성엽으로는 토끼자리 T 성엽, 카멜레온자리 T 성엽, 그리고 돛자리 T 성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R 성엽입니다. R 성엽은 반사성운을 밝히는 별들의 집단이며 별들의 수는 오비 성엽의 구성원들보다 많습니다. R 성엽을 구성하는 별들은 현재 주기혈성 단계에 있고, 대표적인 R 성엽으로는 지구로부터 대략 850광년 떨어져 있는 웹불소자리 R2 성엽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알려진 몇몇 성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아데스 성단입니다.
히아데스 성단은 지구로부터 황소자리 방향으로 약 153광년 떨어져 있으며 별의 나이와 태어난 장소 등과 천체의 물리량이 비슷한 별 수백 개가 공 모양과 가까운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성단의 나이는 약 6억 2,500만 년이고 항성들이 가장 조밀하게 몰려있는 성단의 중심부는 반지름이 8.8광년 정도이며 성단의 전체 반지름은 약 38광년입니다. 히아데스의 최초 질량은 태양의 1000에서 1600배 정도로 예상되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질량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수가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거성으로 진화하고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아데스에서 가장 밝은 5별들은 중심에게 있던 수소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며 이 5별들의 이름은 황소자리 감마, 델타1, 엡실론, 세타1 그리고 세타2입니다. 앞으로 수억 년 기간에 걸쳐 히아데스 성단의 밝은 별들은 주계열 단계를 떠날 것이고 어두운 별들은 성단 헤일로로부터 탈출하면서 질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다른 이름 메시사오 또는 좀생이 성단은 지구로부터 황소자리 방향으로 440광년 떨어져 있는 B형 항성들의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산계 성단이며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별의 무리입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서양에서는 7자매별로 더 알려져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9별들은 그리스 신화의 7자매 아스테로페, 메로페, 타이게테, 엘렉트라, 마이아, 켈라에노 그리고 알키오네와 이들의 부모인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단은 향후 약 2억 5천만 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웃 천체들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흩어져 버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현재 오리온 자리의 발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털 자리 성단입니다. 머리털 자리 성단은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약 288광년 떨어져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겉보기 5에서 10등급의 별들이 40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히아데스 성단에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우며 중심별은 분광형 F형 주계열성인 머리털 자리 감마입니다. 다음은 큰 브리스 자리 47입니다. 큰 브리스 자리 47 또는 NGC 104는 지구로부터 큰 브리스 자리 방향으로 14,000광년 떨어져 있는 구상 성단입니다. 성단의 지름은 약 120광년이며 밤하늘에서 망원경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만여 개 정도의 항성이 성단 중심부에 조밀하게 몰려있고 성단을 구성하는 별은 수백만 개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구상 성단들 중에서 질량이 매우 큰 측에 낍니다. 다음은 프톨레마이오스 성단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성단은 지구로부터 전갈자리 방향으로 800에서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의 지름은 약 20광년 정도이며 2억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적은 수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외소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소은하는 겨우 수십억 개의 별로 구성된 매우 규모가 작은 은하입니다. 최대 4천억 개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 별의 수에 비하면 외소은하는 매우 적은 수의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GC 5264와 같은 외소은하는 고작 1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가깝게 돌고 있으며 300억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 데마젤란 은하는 분류하기 애매한 수이지만 때때로 외소은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외소은하의 형성과 활동은 큰 은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모양과 조성에 기반하여 많은 유형의 외소은하를 발견했습니다. 한 이론은 외소은하는 암흑물질 또는 금속을 포함하는 가스로부터 형성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나사의 은하 진화 탐사선 우주선은 부족한 금속의 가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외소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외소은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웃한 큰 나선 은하에 의해 끌어당겨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어 왔으며 이는 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결국 은하의 병합을 초래합니다. 국부 은하군에는 많은 외소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이 작은 은하들은 종종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와 같은 더 큰 은하들을 공전합니다. 국부 은하군이란 우리 은하가 포함된 은하 집단인 은하군으로
크고 작은 4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름 500만 광년 정도로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등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외소 은하를 위성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소 은하는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외소 타원 은하, 외소 나선 은하, 외소 구형 은하, 외소 불규칙 은하, 마젤란형 외소 은하, 청색 밀집 외소 은하, 그리고 초밀집 외소 은하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외소 타원 은하입니다. 외소 타원 은하는 일반적인 타원 은하에 비해 매우 규모가 작은 타원 은하인데 가장 가까운 외소 타원 은하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인 M32가 있습니다. 외소 타원 은하의 형성은 은하단 내의 나선 은하가 거대 은하와 중력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둥근 모양을 갖추게 된 작은 질량의 나선 은하의 잔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그럼 M3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32, 즉 메시의 32 또는 NGC 221은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265만 광년 떨어져 있는 외소 타원 은하입니다. 은하의 실제 크기는 6,300광년에서 6,700광년 정도이며 대부분의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가스나 먼지가 없는 늙은 붉고 노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형태는 소형 타원형의 원형이며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절반은 은하의 핵심 안쪽인 330광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M32가 거의 먼지나 가스가 없는 나이든 적색과 황색 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항성 형성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M32와 같은 외소 타원 은하도 일반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은하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외소 나선 은하는 낮은 강도, 작은 지름, 낮은 표면 밝기, 낮은 수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외소 은하는 저표면 밝기 은하의 하위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외소 나선 은하는 특히 밀집된 은하단 환경에서 외소 타원 은하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소 나선 은하의 예로는 NGC 5474, NGC 2188, 그리고 NGC 247 등이 있습니다. 먼저 NGC 5474입니다. NGC 5474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2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NGC 5474는 바람개비 은하와 매우 가까운 바람개비 은하의 위성 은하 중 하나입니다. NGC 5474와 바람개비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NGC 5474를 강하게 왜곡시켰고, 그래서 NGC 5474는 나선 구조로의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은하는 외소 은하 집단인 외소 나선 은하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NGC 2188입니다. NGC 2188은 지구로부터 기둥자리 방향으로 2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은 약 5만 광년 정도이며 1836년 1월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NGC 2188은 은하의 중심과 나선팔이 기울어져 지구에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은하 원반의 매우 좁은 바깥 가장자리 뿐입니다. NGC 2188은 HIPASS J0607-34, ESO 364-029, 그리고 KK55의 3개의 작은 동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NGC 247입니다. NGC 247은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NGC 247은 조각가 은하군에 속해 있으며 지름은 7만 광년 정도입니다. 다음은 외소 구형 은하입니다. 외소 구형 은하는 먼지가 거의 없고 나이가 많은 항성군을 가진 작고 저광도 은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외소 구형 은하들은 국부 은하군에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로 발견됩니다. 겉모습과 특성이 외소 타원 은하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대략 구형이며 일반적으로 낮은 광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별의 형성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오직 국부 은하군의 위성 은하만 이 분류로 인정됩니다. 외소 구형 은하의 예로는 NGC 59, NGC 7793, IC 1574 등이 있습니다. 먼저 NGC 59입니다. NGC 59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1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렌즈형 외소 구형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등급은 13 정도이며 조각가 은하단의 구성원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GC 7793입니다. NGC 7793은 지구로부터 조각가 자리 방향으로 1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외소 구형 은하입니다.
1826년 스코틀랜드의 천문학자 제임스 던롭에 의해 발견되었고 조각가 은하군에서 외소 은하치고는 비교적 밝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IC1574입니다. IC1574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1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불규칙 외소 구형 은하입니다. 국부 은하단 근처의 은하군인 조각가 은하단의 구성원이며 1899년 천문학자 델리스 스튜어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색 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청색 밀집 외소 은하는 어리고 뜨겁고 무거운 별로 구성된 큰 성단을 포함하는 작은 은하입니다. 이렇게 청색의 매우 밝은 별들은 은하 자체가 청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청색 밀집 외소 은하는 외소 불규칙 은하 또는 외소 렌즈형 은하로 분류되기도 하며 청색 밀집 외소 은하는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이 은하들은 많은 양의 가스를 단번에 소모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격렬한 별의 형성 활동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청색 밀집 외소 은하의 예로는 NGC 1705 그리고 NGC 2915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NGC 1705입니다. NGC 1705는 지구로부터 화가자리 방향으로 약 18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한 렌즈형 은하이자 청색 밀집 외소 은하로 겉보기 등급은 12.6 정도입니다. 주요 항성 폭발 생성 활동은 은하 중심부로부터 500광년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1천만 년 동안 이 은하는 수많은 별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NGC 2915입니다. NGC 2915는 지구로부터 카멜레온 자리 방향으로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청색 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매우 비슷한 짧은 중심막대와 매우 확장된 나선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 주위에는 가까운 위성 은하가 없고 항성 형성을 야기시킬 만한 주요 은하가 없기 때문에 은하의 고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초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초밀집 외소 은하는 최근에 발견된 매우 조밀하게 밀집한 은하의 유형입니다. 이 은하들의 특징은 약 1억 개의 별이 200광년 내의 지역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밀집 외소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단, 화로자리 은하단, 아벨 1689 그리고 머리털자리 은하단 등에서 발견되며 초밀집 외소 은하의 예로는 지구로부터 약 54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60-UCD1이 있습니다. M60-UCD1입니다. M60-UCD1은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54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초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약 1억 4천만 태양질량 정도이고 은하의 반경 160광년 이내에 대략 2억 태양질량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중심 영역에 밀집된 별들 사이의 거리는 우리 은하의 평균 별들 간의 거리보다 25배나 더 가깝습니다. 이 은하는 약 100억 년 전 M60과 충돌하여 은하의 중심으로 빨려들었으며 M60에 의해 완전히 흡수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은하의 중심 블랙홀은 M60의 블랙홀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M60은 한때 약 1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이 은하는 중심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하 중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질량이 작은 은하이며 가장 무거운 초소형 외소 은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하들이 모여 큰 집단을 이루는 은하단과 초은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구성하듯 몇몇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 되고 은하군보다 더 많은 수의 은하가 모여 은하단이 됩니다. 그러한 은하단은 또 모이고 모여서 대규모의 은하 집단인 초은하단이 되며 또 이 거대 집단들이 모여서 중심을 이루는 은하 필라멘트라는 초거대 우주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은하들의 집합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하들이 모여 군집을 이룬 은하단입니다. 머리털자리 은하단입니다. 머리털자리 은하단은 머리털자리 초은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단이 얼마나 거대하냐 하면 무려 1000개 이상의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3억 210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매우 밝은 은하단이어서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은하단은 외서 은하와 거대 타원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하단 중심부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NGC 4874와 NGC 4889 이 두 개의 타원 은하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머리털자리 은하단은 처음으로 미관측된 물질의 존재를 가리키는 중력적 이상이 관측된 곳 중 하나이고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프리츠 쯔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은하들이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 속박된 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은하가 되고 또 여러 은하들이 모여 거대 은하단이 되지만 머리털자리 은하단 질량의 약 90%는 암흑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녀자리 은하단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5,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최소 1,300개에서 최대 2,000개까지의 은하로 구성된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거대 타원 은하인 메시에 87을 포함한 많은 밝은 은하들이 1770년대에서 1780년대 초까지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은하들은 이후 샤를 메시에에 의해 불분명한 비해성 천체 목록에 수록되었고 1920년대까지 별이 없는 성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별자리 처녀자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은하단에서 가장 유명한 구성원은 은하단의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 은하 M87, 즉 처녀자리 A 은하입니다. 처녀자리 A 은하는 다른 이름으로 M87 NGC 4486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가장 큰 타원 은하이며 하늘에 있는 가장 밝은 방사선 천체 중 하나입니다. 적색 편이가 매우 크며 센터로스자리 A 은하처럼 제트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가장 크고 밝은 은하이며 강력한 전파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처녀자리 은하단을 구성하는 많은 은하들을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하들의 밝기가 대체로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등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은하단의 나선 은하들은 길게 느려진 공을 위아래로 압축한 형태의 편구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반면에 타원 은하는 나선 은하와는 달리 은하단의 중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의 내부 물질은 X선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는 약 3천만 켈빈 정도로 뜨겁고 희박한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세우스자리 은하단입니다. 페르세우스자리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2억 3,5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190여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에는 초거대 타원 은하가 위치해 있고 많은 전파원과 고에너지의 은하단 간 가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구성 은하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은하단의 나이는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로자리 은하단입니다. 화로자리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화로자리 방향으로 6,3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은하단의 중심이 되는 은하는 NGC 1399입니다. 이 은하단에는 60여 개의 은하가 모여있고 화학노자리 남동쪽 에리타누스자리와의 경계선 부근에 모여있는 은하의 집단입니다. 다음은 은하단들이 모여서 대규모 은하 집단을 이루는 초은하단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은하단은 약 300개에서 500개의 은하단과 은하군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근본적으로 관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피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하는 초은하단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존재는 2014년 9월 미국의 천문학자 툴리가 이끄는 천문학자 집단이 은하의 상대 속도에 따른 새로운 초은하단 정의 방법을 발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라니아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와이어로 천상을 의미하는 라니와 넓은 또는 측정 불가능을 의미하는 아케아를 합성하여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 천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약 5억 2천만 광년만큼 길게 늘어져 있고 10만 개의 은하들을 포함하는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초은하단의 질량은 대략 10의 17승 태양 질량으로 우리 은하의 수십만 배이고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는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그 다음에는 중력 중심적인 거대 인력체를 포함하고 있는 바다뱀자리 센타루스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작자리 인디언자리 초은하단,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각각의 세 부분들도 이전에는 초은하단이라 불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가장 무거운 은하단으로는 처녀자리 은하단, 바다뱀자리 은하단, 센타우루스자리 은하단, 화로자리 은하단, 에리다누스자리 은하단, 직각자자리 은하단, 아벨 3565, 아벨 3574, 아벨 3521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은 이전에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했을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별도의 초은하단으로 분류된 복합 구조입니다. 이 거대 구조의 이름은 이 구조에서 가장 무거운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초은하단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과는 별개의 무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은 최대 길이가 약 10억 광년에 이르며 폭이 1억 5천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확인된 가장 거대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초은하단은 약 60개의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고 총 질량은 10의 18승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며 5개의 파트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초은하단. 둘째, 페르세우스자리 물고기자리 초은하단이 포함된 페르세우스자리 페가수스자리 사슬. 셋째, 페가수스자리 물고기자리 사슬. 넷째, 조각실자리 초은하단과 헤라클레스자리 초은하단이 포함된 조각실자리 구역.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바다뱀자리 센타우루스자리 초은하단이 포함된 처녀자리 바다뱀자리 센타우루스자리 초은하단입니다. 우리 은하가 포함되어 있는 상상 초월의 거대 구조인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질량이 태양의 약 10의 15승배인데 이 구조에서는 겨우 0.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초은하단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상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지경입니다. 다음은 바다뱀자리 및 센타우루스자리 초은하단입니다. 바다뱀자리 및 센타우루스자리 초은하단은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초은하단입니다. 이 초은하단은 지구로부터 1억 7,6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이 근처에는 직각자자리 은하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인력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거대 인력체 근방에 위치한 모든 물질들이 초속 600km의 속도로 직각자자리 은하단 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초은하단은 총 4부분의 거대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에이벨 3526, 에이벨 3565, 에이벨 3574, 에이벨 3581이 바로 그 은하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은하단과 가까이 있는 은하단으로는 바다뱀자리 은하단과 직각자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입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에는 처녀자리 은하단과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하는 국부 은하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은하단에는 적어도 100개의 은하군과 은하단이 1억 1천만 광년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단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수백만 개의 초은하단들 중 하나입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총 질량은 대략 태양의 10의 15승배이고 총 광도는 태양의 3조배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초은하단의 밝은 은하 3분의 1을 차지하는 눈에 띄게 평탄한 원반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밝은 은하를 차지하는 거의 구 모양의 헤일로입니다. 압도적으로 밝은 은하 중 거의 대부분은 처녀자리 은하단과 사냥개자리, 처녀자리 2, 처녀자리 3, 사자자리 2, 용자리 그리고 공기펌프자리 등의 별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은하단은 대규모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0메가파섹 거리의 직각자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초속 600km의 속력으로 대량 이동 중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페르세우스자리 및 물고기자리 초은하단입니다. 페르세우스자리 및 물고기자리 초은하단의 길이는 약 10억 광년이며 폭은 1억 5천만 광년이고 초은하단의 총 질량은 태양의 10의 18승배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초은하단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큰 우주 구조 중 하나이지만 슬론 장성이나 헤라클레스 자리 및 북쪽 왕관 자리 장성 등 더 큰 우주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